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이 매주 토요일은 이 한국 리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리츠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가장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리츠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입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신한 리츠 운용이 신한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2024년 7월 1일에 상장시킨 세 번째 리츠입니다. 신한 알파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에 이어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세 번째로 상장한 리츠고요. 신한의 어떤 첫 해외 리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해외 자산을 담은 리츠들과 달리 이 미국에 있는 오픈엔드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재간접 리츠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그런 리츠였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가 많고 한데, 또 이번 주 또 한 번 더 이렇게 전해드린 이유는, 어제 2월 28일이었죠. 2월 마지막 날 이제 임시주총회가 있었고, 또 이 임시주총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총이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로 시험대에 선 신한 리츠 운용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한번 달아봤고요. 이번 주총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안건이죠. 자본 준비금 감액의 건이 있고, 이거는 이제 배당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과거에 오버펀딩 받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건이고요. 그리고 차입계획 승인의 건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 이렇게 주주들로부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고금리 차입금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책, 이런 부분들이고, 또 그 안에는, 이 해결책 안에는 보면 고금리 차입금뿐만 아니라 환정산 이슈, 이런 것들도 다 맞물려 가지고 자산 매각과 그리고 크레디트 라인을 통해서 금리를 조달, 기존보다 낮은 금리 조달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죠. 사실 이제 주주총회 전에는 이게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주주 게시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프리 IPO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주총이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었는데, 일단 주총은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주총 통과하고 나서 이제 신한 리츠 운용에서 향후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운용 계획 안내건을 이렇게 홈페이지 게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크게 1번 이제 자산 일부를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해서 차익금을 상환하고 현금 현황 개선하겠다. 그리고 한 해치 정상시 발생할 수 있는 정상금 지급에 대비하겠다. 금리는 기존의 8.5%보다 크게 낮은 5% 초반 이하로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이 얘기들인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옳은 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뜯어보면 상당히 이렇게 앞뒤가 안 맞거나 문제가 많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자산 매각 관련해서는 이제 SPI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일단 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썩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자산을 매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했던 운용 계획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급하게 뭔가 이제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자산을 매각해버리면 결국 지금은 이제 자산을 제값에 팔고 나오긴 힘든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직은 오픈엔드 펀드가 이제 팔 때 이 할인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급하게 세컨더리 마켓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 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을 거로 예상되고, 이 신한 리츠 운영에서는 최소화해서 5% 이내로 할인해서 매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자산을 손절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투자 원본의 가치가 영구적으로 손실되는 이런 이 결과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신한에서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NAV 대비 30-40%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자산가치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자산을 굳이 이렇게 싸게 팔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보니까 주주 게시판을 보면 이 자산 매각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한 리츠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제 처음 상장할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SPI에서 많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이 얘기하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액티브 전략이라는 게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픈엔드 펀드라는 게 이 환매와 재투자가 이 운용사가 재간접 운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이렇게 보면 이 환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환매가 되게 늦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투자도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저도 작년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아마 2024년 6월 달에 썼던 기사 같은데요. 이런 얘기들 저희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뭐 이런 능동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엄청 이렇게 플랜을 세워서 AUM을 순차적으로 키워나가겠다 했지만 사실상 그건 말이 안 된다. 실현 가능성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번 얘기를 썼던 걸 한번 보죠. 다시 빨간 줄 보시면 현지 운용사가 운용하는 오픈엔드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상품의 특성상 신한 리츠 운용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장기 플랜을 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때도 상당히 톤다운 해서 썼던 겁니다. 이 부분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상장 후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신한 리츠 운용에서는 반대로 또 이렇게 뭐 그 당시 이제 운용력이 선순환 구조 계속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신규 다시 편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뭐 AUM 1조를 달성해서 한국 대표 해외 부동산 투자 리츠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SPI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 사실 이 부분은 상장 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증명이 될 부분이다. 다만 오픈엔드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상품의 특성상 신한 리츠 운용이 원하는 방향과 전략대로 스스로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대로 성장시키기는 만만치 않은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많은 오픈엔드 펀드에서 판매 지연 사태가 불거졌던 것을 감안하면 판매 이슈를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신중하게 투자자들한테 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썼었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당연히 이런 이슈가 불거질 거라고 봤지만 이렇게 빨리 불거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이슈가 불거졌다는 거에 대해서 신한 리츠 운용도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에 저희가 이 의견을 썼던 건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과거에 오픈엔드 펀드 투자를 많이 해봤던 기관 투자자들과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리-IPO에 투자했던 전문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한 리츠 운용의 답변은 100%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힘들어졌다는 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해지 관련 두 번째 얘기를 해보면 지금 고금리 차입금도 문제지만 이 한해지 정상금 이슈 230억 정도 예상되는 현재 기준하면 그 이슈가 많이 큰데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옵니다. 최근 이제 계엄 사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긴 좀 힘든 것 같고요. 애초에 이제 신한 리츠 운용 한해지에 대해서 되게 나이브했고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보면 7월 1일에 상장하고 나서 2주 만에 80억 원의 한해지 비용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거든요. 되게 뜬금없는 그런 공시였고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거였죠. 결국 보면 과연 이제 환에 대한 대비가 한해지 계약하는 거 말고 되어 있었을지가 의문입니다. 향후 한에 대한 예측치 이런 것들도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SPI가 이제 공개적인 글이나 멤버십 글을 통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 최근에 이제 신한 리츠 운용에서 이제 주요 투자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한해지 계약을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덕소장이 있다. 이걸 밝혔는데 이 얘기를 한 게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1월 20일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그리고 저희가 이 기사를 2월 20일 날 썼었는데 21일 날 썼었는데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제 또 개인 투자자의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넣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3,000원에 공모를 해서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1,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EOD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한해지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해지 계약을 신한은행이랑 그리고 SC제일은행 두 군데랑 하고 있는데
SC제일은행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 계약의 문제점 또 뭐냐면 이 투자자한테 전혀 고지가 안 됐어요. 고지가 안 되고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또 개인 투자자 중에서 모르고 있는 분들,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이제 게시판을 가만 보니까 이 비공개 글로 이제 한해지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 글이 뭐 몇 번 같은 분이 몇 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 글이라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런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 신한 리츠 운영이 답변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사항이고 계약 자체도 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거를 투자자에 알리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EOD 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죠. 이게 거의 뭐 이제 그 EOD 나기 직전까지 갔던 그런 주가고요. 네, 상당히 이제 위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존 투자자들도 이슈지만 이게 프리-IPO 투자자들도 이걸 보고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증권신고서에 있는 한해지 계약 관련 내용인데 보면 이 계약을 2022년 7월에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이제 보면 그 프리-IPO 투자자들이 참여했던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거의 이제 알지도 못했지만 사실 이제 뭐 알아도 대응하기도 힘든 그럴 정도로 되게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깜깜이로 이렇게 뭔가 진행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에 있어서 한해지 계약이 더 중요한 이유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이제 재간접 리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직접 이 신한 리츠 분이 자산을 팔고 하는 이런 전략이 아니라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해외 펀드 투자할 때 재간접 운용사, 국내 운용사 쓰는데 이 재간접 운용사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캐피탈 콜에 응하거나 아니면 이런 환정상금 대응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내용을 제대로 고지 안 했다. 그리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도 사실 의문이 드는데 그런 점들이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한 관련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결국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보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상장 후에 자금 운용 계획이 계속해서 틀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번에 환 관련 얘기를 이렇게 계속 화두가 되는 것도 결국 그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된 펑크난 비용들을 한꺼번에 환율로 퉁치려고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배당금을 정상 지급하겠다. 2년간 약속했던 8.5% 정상 지급하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 뭐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상품에 대해서 확정 수익률을 이렇게 제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이걸 확정 수익률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사항은 어찌 보면 자산을 매각해서 재살 깎기를 하기보다 배당을 이렇게 뭐 줄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또 옳은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배당을 줄이게 되면 주가 또 떨어질 거고 주가 떨어지면 아까 한 계약에 따르면 또 EOD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운용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는 다들 뭐 계속 지엽적인 부분을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뭔가 면피하듯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이 지금 현재 이제 겪고 있는 문제를 이제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게시판에 나와 있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올린 내용인데 뭐 구구절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씩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시죠. 이 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고요. 이 외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뭐 이분이 올린 글이 가장 최근 글이기도 하고 이분의 글이 뭐 전체적으로 전곡을 찌르는 글이라 생각해서 공유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아까 제가 제목을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로 시험대에 선 신한 리츠 운용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제목을 단 이유가 이게 단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나라 이제 리츠들 얘기하면서 싱가포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AMC가 하나의 리츠만 운용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싱가포르에 여러 이제 리츠 AMC가 있고 리츠가 있지만 메이플트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리츠가 3개가 있습니다. 메이플트리 로지스틱스 트러스트 MLT라고 하고요. 물류 리츠, 그리고 메이플트리 인더스트리얼 트러스트 MIT라고 하고 산업용 자산을 담은 리츠고 뭐 물류센터라든지 데이터센터 이런 걸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엠팩이라고 이 리츠가 있는데 이 엠팩은 상업시설, 오피스, 리테일을 담고 있는 리츠고 이 3개 다 이제 메이플트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우리도 이제 신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리츠가 3개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신한 리츠 운용 하나의 AMC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 메이플트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3개의 리츠는 AMC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즉 3개의 AMC가 MLT랑 MLT 하나, MIT 하나, 엠팩 하나 이렇게 3개의 AMC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리츠 간의 이해상충 이슈라든지 인력 간의 어떤 뭐 포커스 하나의 자산 하나의 어떤 상품에 포커스해서 운용하기 위한 그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는 리츠 AMC들이 여러 개 이제 리츠들을 운용을 하고 있죠. 신한만 해도 3개를 운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력 운용, 뭐 비용 효율성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제 신한 리츠 운용 3개 리츠 중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제일 문제인데 뭐 안에 인력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딱딱 구분돼서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 회사의 자원도 이거를 딱딱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대응을 하거든요. 지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신한 서브 T&D 리츠나 신한 알파 리츠 주주 중에서는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에 뭐 지금 뭐 자사주를 산다든지 보통주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한 리츠 운영이 직접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리츠들은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냐. 그리고 너희 저거 신경 쓰다가 우리 운용은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실제로도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당장 뭐 그 핵심 운용력 거기 집중하고 있겠지만 평상시에도 계속 그렇게 했냐?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운용하는 운용력도 평소에는 또 오피스 같은 걸 또 투자해서 알파 리츠에 넣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매니저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투자자들한테 정말 떳떳할 수 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단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만의 이슈는 아니고 신한 리츠 운용 전체 이슈라 생각하고 되게 진중하게, 진지하게, 성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실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나아질 수 있을까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모습이라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리츠가 2018년 이후에 상장해서 21개 리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리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리츠도 상당히 많고 거의 뭐 이 식물인간 같은 리츠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거냐?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이제 투자자한테 희망 고문을 주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싱가포르 리츠 시장을 많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싱가포르 리츠 시장에서 보면 이제 상장 폐지를 스스로 추진하는 리츠가 있습니다. 뭐 파라곤 리츠인데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2014년 7월에 기업 공개를 했는데 상당히 그래도 역사가 12년 정도 됐으니까 오래된 리츠죠. 14년째 되죠. 기본적으로 리테일 리츠인데 주가가 뭐 다른 이제 리츠에 대비해 낮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리테일 리츠들이 많은데 싱가포르는 거기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낮은 유동성과 리서치 커버리지 부족으로 다른 리테일 리츠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제 파라곤 리츠의 총 자산은 기업 공개 이후에 1.3배 성장하는 데 거쳤는데 반면에 다른 리테일 리츠는 평균 2.9배 성장을 했고 뭐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아울러 파라곤 리츠 같은 경우는 현재 싱가포르에 위치한 파라곤, 그리고 또 클레멘티 몰, 호주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마리온 쇼핑센터 3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0년 이상이나 된 이제 고급 쇼핑몰 파라곤 비중이 72% 차지하다 보니까 의존도가 되게 크고 향후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 그리고 파라곤이 위치한 인근 지역에 또 경쟁 리테일 자산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하는 거에 경쟁이 없다고 판단해서 자진의 상장 폐지를 하는데요.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도 뭐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에 전해드린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로 시험대에 선 신한리츠 운용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